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5분이고요. 이번에는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대중매체와 관련 이슈들 여성의 시각으로 좀 들여다보죠.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좀 영화 관련 정책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하셨어요. 네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 사업 심사에 성평등 지수를 도입해서 가산점을 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 영화 및 영화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된 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가기관인데요. 네. 영화 다양성 및 영화 문화 진흥을 위해서 각종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2021년부터 시나리오 공모전,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사업 등 6개 분야에서 여성이 제작 주체이거나 혹은 여성이 주인공인 지원작의 경우에는 최대 5점의 가산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심사를 진행한 후에 점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뭘까요? 네, 영진이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영화 산업 내 핵심 창작 인력에서 과소대표된 여성 인력과 여성 주도 서사의 비율을 올려서 성별 균형을 유지해서 한국 영화 산업의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고 경력 단절로 영화 산업 내에서 경력을 지속해 나가지 못했던 재능 있는 여성 영화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입해서 참신성과 창조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게 기본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주목해 본 건 뭐였냐면 이런 성평등 지수 도입이 그냥 맥락 없이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네. 2016년부터 영화계에서는 성평등 영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고요. 사실 뉴스 브런치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많이 얘기했었죠. 네, 한국 영화가 너무 남성 중심적인 서사이고 산업도 남성 중심적이어서 여성 서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보기 어렵고 또 현장에서 여성 영화인에 대한 차별이 많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영진이에서 성평등 소위를 만들었고요. 소위. 예, 여기에서 이제 활동하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2019년, 2020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 거죠. 그 결과가 이번 이제 성평등 지수 도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여성의 이야기를 다큐로 그동안 만들어온 강유가람 감독이 이 문제를 좀 생각해보게 하는 칼럼을 신문에 기고했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칼럼 제목이 여성들은 왜 두 번째 영화를 만드는 게 어려울까입니다. 이건 사실 영화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기도 한데 특히 여성 감독이 이제 더 어려움이 있는 많이 거고요. 느껴요. 네, 관객들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도. 네, 두 번째 작품 보기 굉장히 어렵죠. 기다리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경미 감독님 같은 경우도 8년 걸렸거든요. 근데 강유가람 감독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다큐멘터리 우먼 인 헐리우드를 언급을 하는데요. 예컨대 소녀는 울지 않는다를 연출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끌었던 킴벌리 피어스 감독도 두 번째 영화 만드는데 8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영화 제작의 위험 요소로 취급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다큐멘터리에서 정말 재밌었던 건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델마 루이스에 출연했었던 지나 데이비스가 제작한 영화예요. 근데 이 다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처음에 헐리우드 초창기에는 여성 영화 인력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무성 영화 시절에. 근데 이게 점점 남성 중심적으로 가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그러니까 유성 영화라고 할 수 있는 토키가 등장하면서부터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이 동시녹음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기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돈도 많이 투자하게 되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렇게 돈이 많이 모이다 보니 이제 그 헐리우드 내부에서 정책적으로 여성 인력을 배제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남성 카르텔이 작동했던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한국 영화 산업에도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볼 필요도 좀 있겠습니다. 네, 초기에 여성들이 남성만큼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게 도리어 지금 놀라울 정도의 상황이네요. 어쨌든 근데 이런 가산점, 저희 가산점 얘기하면 직장에서도 가산점 입사할 때 역차별이다 이게 항상 얘기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이미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서 조금이라도 형평성을 맞춰서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
라고 합니다. 네. 이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아주 오랜 시간 유지가 되어서 기회의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울 때, 네. 문화적으로 차별이 존재할 때 이 차별 철폐할 수 있는 이제 정책적 개입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지금까지 우리가 평등을 공평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공평은 사실 기회의 평등이고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기회만 평등한 게 아니라 결과가 정의롭게 평등할 수 있어야 하고 네. 이 이제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라고 하는 건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민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다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정말로 영진이 심사에서 이때까지 여성들이 차별을 받았는가? 공평하지 않았는가 심사가? 그 질문도 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이죠. 질문을 해볼 수 있을 네. 텐데요.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문화 다양성을 위해서 만들 만한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를 판단할 때 우리의 편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예컨대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시나리오로 나왔을 때는 누가 이 이야기 궁금해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실제로 이제 심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게이 감독이 동성애자의 이야기를 시나리오 써온 예. 거죠. 근데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동성애자 이야기 왜 해야 돼?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판단 기준들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편견이 사실 심사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편견을 좀 덜하게 배제해야 만들자 한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역차별 이야기 외에도 이제 사실 이렇게 다양한 연령, 다양한 성별, 다양한 인종을 좀 자유롭게 표현하는 작품은 만들어지기 어렵지 않았나 그동안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네. 드네요. 네, 그러면서 또 한편은 이런 반론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정 성별에만 가산점을 주면서 더 뭐 다양한 연령과 인종과 이런 걸 자유롭게 표현하는 영화들을 막는 건 아니냐 이런 식의 반론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거 저는 되게 흥미로운 반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네요. 사실 한국 영화가 남성 중심적이라고 할 때 이 남성은 모든 남성이라기보다는 네. 아주 한정적인 인종과 신체 조건을 가진 특정 나이대의 남성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남성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30대 50에서 50대까지 비장애인, 이성애자, 한국 원주민 남성들의 이야기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국 영화 상황은 별로 다양하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성평등 영화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 보고서의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남성 대 여성의 대립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인종, 장애 여부, 성적 지향, 그렇죠. 성 정체성, 계급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성평등 영화 정책은 어떻게 보면 다양성은 늘려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국이나 호주, 스웨덴 같은 다양한 나라들의 성평등 영화 정책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여성의 포션을 늘리는 정책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체성의 포션을 늘리는 정책으로 결국은. 나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평등 영화 정책에서의 성평등이라고 하는 건 다양성의 평등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지금 있겠습니다. 도리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 된다. 네. 그렇게 가는 과정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가산점을 받는다는 이유로 네. 원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성 감독들, 뭐 네. 여성 영화인들 오히려 가산점 받아서 이번에 된 거잖아. 이렇게 평가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부작용들은 네. 어느 정책에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지금은 여성 감독들이 그런 평가를 받을 장이 아예 없다라는 점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 기회가 별로 없으니 또 평가할 기회도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소대표되어서 또 영화를 만들게 되면 이 감독의 작품 한 편이 너무 많이 여성 작품을 대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부당하게 저평가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질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성평등 영화 정책이 실행되는 많은 나라들에서 처음 반발이 있을 때 여자들이 만든 영화 재미없다. 여자가 영화 못 만드는데 우리가 지원해줘야 돼? 이런 식의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은 재미있다 없다의 기준도 너무 남성 중심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김보라 감독의 벌새나 박지한 재밌잖아요. 감독의 내가 죽던 날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영화라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재미없는 게 아니라 다른 작품이었던 그렇죠. 거죠. 네. 끝으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네. 그래서 사실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성평등 지수는 이런 인식 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희정의 문화비평 오늘은 영화진흥위가
정부가 도입한 성평등 지수 제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KBS 뉴스 속보로 검찰이 정인이 사건의 양모에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290님, 5753님, 2775님, 9595님, 6727님 면마스크 1인 2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